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다이어리의 앙지입니다. 오늘은 배당 성장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50년 이상 배당을 성장시켜온 종목을 배당킹이라고 부릅니다. 무려 50년 동안 아마 수많은 기업들이 생겨나고 없어졌을 그 긴 기간 동안 배당 삭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배당을 늘려온 위대한 기업이라는 것이죠. 이런 배당킹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몇 가지 간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배당킹이 될 잠재력을 가진 종목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미국 시장을 주도해온 건 IT 기업들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IT 기업들이 대체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IT 기업들이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소비재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들은 성장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이 배당킹 리스트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배당킹 종목들은 역사가 오래된 만큼 안정 궤도에 올라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주가 상승의 폭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26개의 배당킹 종목들 중에서 올해 미국 시장을 이긴 종목은 50%도 되지 않습니다. 시간도 자본도 제한적인 일반 개인 투자자로서 항상 기회비용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기왕이면 높은 주가 상승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견고한 매출 실적과 탄탄한 배당 성장 이력을 가진 종목에 투자하고 주가 상승과 함께 배당이 늘어나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투자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선정한 2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비자입니다. 비자는 결제 금융 분야 1위 기업인데요. 비자를 거치지 않고는 신용카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결제 금융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신용카드 거래의 44%가 비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 결제가 늘어나면서 비자의 위기가 온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글쎄요. 그런 우려와는 다르게 비자의 수익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모바일 결제를 하더라도 결국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결제는 비자 혹은 마스터카드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즉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 회사랑 밥그릇을 일부 나눠 먹고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타격보다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면서 모바일 결제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데 따른 이득이 더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자의 주가는 올해 무려 40%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자는 지난 11년 동안 배당을 성장시켜온 배당 성장주이기도 한데요. 지난 10년간 평균 배당 성장률이 25%씩이나 됩니다. 지금 현재 배당률이 0.64%로 배당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아직 배당 성향이 2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늘려나갈 여력이 충분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자는 워렌 버핏 아저씨가 이번 3분기 때 공개한 배당주 투자 리스트에 들어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 회사입니다. 중국의 핑안, 프랑스의 악사 그룹과 함께 전 세계 3대 민간 보험사 중에 하나인데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보험 사업 외에도 헬스케어 부문의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건강관리, 상담도 받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빵빵한 의료진들에게 치료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2개 사업 부문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도 현재 고령 인구가 약 15%를 넘어가는 고령 사회인데요. 이런 고령화가 계속되면 보험 가입자 수뿐만 아니라 의료비 지출도 계속 늘어나겠죠. 즉 고령화 트렌드에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배당률은 1.4%고요. 10년 동안 배당 성장을 해왔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도 지난 5년 동안 배당 성장률이 무려 24%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당을 성장시켜오고 있는데요. 배당 성향도 28%밖에 되지 않아서 더 늘려나갈 여력이 충분합니다. 물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정책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국은 선진국이지만 보험 미가입자의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그에 반해서 의료비는 또 워낙 비싸서 개인 파산 원인의 1위가 헬스케어 비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 내세우는 게 바로 메디케어 for all이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적 약자에게만 제공하던 공공의료 서비스를 대중으로 확산하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처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을 걷어서 모든 사람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보험사 입장에서는 경쟁 플레이어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안에 약값을 통제하는 내용도 들어있어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타격이 있을 정도로 극단적인 정책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정책과는 별개로 헬스케어 시장이 커진다는, 그런 파이가 커진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배당 성장 유망주로 선정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장된 배당왕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의 10년, 20년은 잠재력 있는 미래 배당왕들과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